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계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김남조의 겨울바다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포인트 4가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을 공부할 때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겨울바다의 의미 변화입니다. 겨울바다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물과 불의 대립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물과 불의 대립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그 물과 불의 상징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독백적이고 기도조의 어조. 독백적이면서도 기도하는 듯한 그런 어조를 띠고 있는데 그런 어조 자체를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가지의 포인트를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는 이 원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PDF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출력해서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다 뚫려 있을 텐데요. 선생님의 영상을 함께 들으면서 괄호를 채워 나가면서 그 괄호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암기를 하시고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첫 번째로 나오는 겨울바다는요, 차가움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는 그런 구체적인 공간으로서의 바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한 현실 속에 있는 구체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관념적인 생각에서 느껴지는 바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관념의 바다인데요. 미지의 새,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그 새, 보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런데 그 새들이 죽고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허무와 좌절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보고 싶었던 그 미지의 새들이 모두 죽고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실과 허무, 절망, 그리고 이상의 소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겨울바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구체적인 공간에 갔다라는 것보다는 이상적으로 느꼈던 새들 혹은 소망하는 대상, 이상, 새가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혹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상이 사라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바다가 아닌 생각 속의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상적인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의 대상이 사라진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와 좌절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은요, 삶의 이상이 소멸한 겨울바다이기 때문에 쓸쓸하고 차가운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갈게요. 그대를 생각했대요.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존재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운 해풍에 매운 바닷바람이라는 거죠. 여기 수식어가 매운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아니고 매운 바닷바람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겠다. 그 매운 해풍에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려요. 그거는 그 진실은 바로 그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마저도 눈물져 얼어버렸다라는 건 그만큼 절망적이다. 좌절. 그죠? 지금 시련과 고난의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어는 사랑의 시련으로 인한 절망 부분이죠. 그래서 1년에서 겨울바다가 지금 좀 심화되어서 그 겨울바다에서 느끼는 화자의 절망감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허무에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포인트에 꼭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 포인트에 불과 물의 대립적인 이미지와 상징성을 꼭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소멸과 상실, 죽음을 나타내는 시어예요. 불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물은요, 생성의 심상이면서 생명력을 나타내죠.
물은 뭔가 소생, 생명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삶의 모순과 사랑의 좌절을 정화해주는 그런 느낌을 물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던가 삶에 대한 절망과 극복의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과 상실과 죽음이 있는데 그게 물이랑 붙어 있대요. 바로 삶의 모순과 사랑의 좌절을 정화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절망과 그것에 대한 극복 의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이 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하고요. 물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두 시어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건 결국에 삶의 좌절이나 절망 혹은 소멸 같은 것들이 생명이나 생성 혹은 극복 의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어와 붙어 있다라는 건 그 내면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삶에 대한 절망과 그것의 극복 의지, 삶에 대한 절망은 불을 나타내겠고 극복 의지는 물을 나타내겠죠. 그게 내 내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과 불의 대립입니다.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럼 사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우선은 표면적으로 내가 드러나 있네, 나라고 하네. 표면적으로 화자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식의 성숙, 뭔가 지금 의식이 찬찬히 가라앉고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갑자기 내가 지금 막 갈등을 보이다가 나를 가르치는 거 언제나 시간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만 지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식이 성숙 혹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끄덕이며 이제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수용. 받아들이고 그리고 긍정하기로 했어요. 아, 이런 게 삶이구나. 이렇게 힘들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그 미지의 새. 소망의 대상이 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안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는 벗어날 수 있어. 그 깨달음을 주는 게 바로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겨울바다는 바로 깨달음의 현장이 됩니다. 깨달음의 현장. 좌절과 절망의 공간에서요. 깨달음의 공간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공간에서 깨달음의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달음과 삶에 대한 긍정이 나타나 있다. 긍정. 됐죠? 남은 날은 적지만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인간인지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날은 적다. 하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내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려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노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또 기도조의 어조가 나온다라는 거 아까 포인트에 있었죠. 기도조의 어조,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자, 나는 지금 절망의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그러면 순수한 또 정화된 영혼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기도조의 어조죠. 성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허무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라는 걸 고백하는 식으로 기도조의 어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삶의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자, 잘 하셨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남은 날은 적지만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겨울바다에 가 보았지 라고 이 겨울바다는요. 생성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성의 현장이다.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다. 인고는 뭐예요? 실현과
고통을 견디는 것을 인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고의 무리, 허무, 절망, 죽음으로부터의 초극 의지입니다. 벗어나려는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상승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이미지는 그만큼의 극복 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부분입니다. 바닷속에 뿌리 깊은 의지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복 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깨달음과 기도를 통해서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나요? 1년부터 지금 마지막 7년까지 내용 정리해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주지적이라는 말을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주지적이라는 말 꼭 알아두세요. 주지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또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다. 우리가 주지시 반대편에 주정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화자의 감정이나 이런 심리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라면 주지시 같은 경우는 이성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 합리성, 그런 합리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도 내가 삶의 허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성적인 부분, 합리적인 부분에 좀 중점을 둔 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적이고 상징적이고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색적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회고적이면서도 지금의 현실 상황에서 의지를 갖게 되었다. 의지적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 주제는요. 삶의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절망적 현실을 인고, 말씀드렸죠? 시련과 고통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그 고통을 견디는 자세로 극복하려는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과 불의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랑과 삶의 생성과 이게 이제 물이죠, 물. 그리고 소멸과 갈등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불이죠. 그리고 독백적이고 기도조의 어조로 정서를 표현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시상 전개에 따라 겨울바다의 의미를 변화시켰습니다. 허무와 절망의 공간에서 깨달음의 공간으로 변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포인트 1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멸 이미지, 불과 생성 이미지로의 물이 대립을 이루며 이 시는 부정과 좌절, 대립과 갈등을 통해 깨달음과 긍정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겨울바다의 소멸과 생성으로 대표되는 이중적인 이미지와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긴장감을 환기시키고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수심 속의 물기둥을 통한 초극 의지를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죠. 화자는 처음 겨울바다에서 미지의 새가 죽고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지의 새는 이상적인 존재로서 그것이 상실된 겨울바다는 죽음과 절망의 공간이죠. 그때 사랑마저도 실패로 끝나는 삶의 좌절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시간 속의 유한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긍정적 삶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허무와 좌절을 이겨내기 위해 뜨거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겨울 바다에 섰을 때 그곳은 허무나 죽음 혹은 소멸의 공간이 아닌 바로 소생, 다시 살려내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어 화자의 뜨거운 의지가, 인고의 의지가 수심 속의 기둥을 솟구쳐 오르게 한 거죠. 여러분, 이해와 감상을 통해서 더 심화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겨울바다는 허무의 불이었죠? 소멸 이미지였고 시간을 통해서 긍정하게 되죠? 인고의 물은 바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OX 확인 문제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OX 확인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에 영상을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잠깐 스탑!
해놓고 먼저 풀어보세요. 공부한 부분들을 복습 한 번씩 해보고 지금 핵심 정리를 통해서 이해와 감상까지 공부를 다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멈추고 OX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맞추는 식으로 가셔야지 지금 곧바로 OX 같이 하시는 거는 그것보다는 먼저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OX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화자의 심리적 변화는 허탈감, 불안감, 아쉬움, 마지막에 자각, 이순일까요, 여러분? 허무와 절망이었죠, 처음에. 허무와 절망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깨달음을 얻었죠. 그 다음에 극복 의지로 가죠. 이 순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 이 시에는 현실을 도피해 도망가 초월적 세계를 갈망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다. 내 지금 현실이 너무 피폐하고 절망적이라서 난 도망갈래. 혹은 이상의 세계, 우주나 이런 쪽으로 떠날래. 그런 시였나요? 그거 아니었죠. 현실 세계가 절망적이었다라는 거는 맞지만 그것을 충분히 극복해내겠다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대립되는 이미지의 시어들, 뭐 물하고 불 있었죠, 여러분. 물하고 불도 있었고 매운 해풍이라든지 매운 해풍은 시련과 고난을 나타냈고 그리고 내 진실, 그대 생각을 했을 때 내 진실을 괴롭히는 매운 해풍 이런 것들이 다 대립되는 이미지의 시어들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시간은 화자의 삶에 대한 허무함과 아쉬움. no. 시간이라는 거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적다라는 유한성을 자각하게 하고 곧 깨달음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길이 돼요. 그러니까 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겨울바다는 화자에게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는 새로운 생명의 물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극복 의지가 되겠죠? 정답.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지금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바로 깨달음이죠. 깨달음, 허무와 절망에서 깨달음, 뭔가를 깨달아서 극복하는 그 의지가 더 강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지니며 우리 기도조의 어조 기억나시죠? 기도조의 어조, 신앙의 힘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겨울바다예요. 그리고 겨울바다가 구체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관념, 머릿속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4에서 7년의 겨울바다는 내적 갈등이 아니라 깨달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X, XO, XO, X, O, X, X 이렇게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서술형 문제도 확인을 할게요. 이 시의 겨울바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 이게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OX 문제로만 하지 마시고 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는 허무와 좌절 혹은 절망.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곧 극복 의지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시에 나타난 물과 불의 이미지, 물이라는 거 뭔가 잉태, 생명을 잉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력, 그 다음에 다시 살린다, 소생, 그리고 뭔가 정화한다, 깨끗하다. 무언가를 생성한다.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불 같은 경우는 소멸, 상실, 허무, 죽음 이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시 공부는 항상 복습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포인트 4가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하고요. OX 문제랑 서술형 문제도 꼭 본인의 힘으로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